여러분, 안녕하세요. AI 문사철입니다. 오늘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제구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구일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자유주제의 날이거든요. 앞에 8일 동안은 매일 정해진 주제가 있었어요. 불운한 사랑, 해피엔딩, 지혜로운 속임수. 그런데 9일째가 되니까 이야기꾼들이 말합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자. 그래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인간의 욕망, 기지, 속임수, 그리고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세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수녀원에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롬바르디의 한 수녀원. 여기 이자벨라라는 젊고 아름다운 수녀가 있어요. 근데 이 수녀님, 수도 생활이 좀 따분했나 봐요. 어느 날, 한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밤마다 몰래 그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죠. 문제는 뭐냐? 이 수녀원에는 다른 수녀들도 많잖아요. 어느 날 밤 다른 수녀들이 이자벨라의 방에서 수상한 기척을 느낍니다. 저기 남자 목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수녀들은 몰래 지켜보다가 남자가 나가는 걸 목격해요. 헐, 대박. 이자벨라가 남자를. 수녀들은 흥분합니다. 드디어 완벽해 보이던 이자벨라의 치부를 잡은 거죠. 그들은 곧바로 수녀 원장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합니다. 원장님, 이자벨라가 밤에 남자를 들였어요.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원장님,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 원장님도 지금 막 사제와 함께 있던 중이었거든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하다가 사제의 속옷을 머리에 쓰고 나와버립니다. 물론 본인은 그게 자기 두건인 줄 알았죠. 원장은 다른 수녀들을 데리고 이자벨라의 방으로 갑니다. 이자벨라, 당장 문 열어. 이자벨라 깜짝 놀라서 문을 엽니다. 원장은 엄숙하게 말해요. 이자벨라, 넌 신의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너는 이제. 그런데 이자벨라가 원장의 머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다른 수녀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해요. 왜냐고요? 원장 머리 위에 사제의 속옷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거든요. 이자벨라, 이걸 보고 순간 깨닫습니다. 아, 원장님도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원장님, 머리에 쓰신 두건이 좀 특이하시네요. 언제 그렇게 매는 법을 배우셨어요? 제가 그 방법을 알면 제 두건도 그렇게 매볼게요. 순간, 원장은 머리를 만져보고는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죠. 원장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자벨라를 벌할 수 있겠어요? 결국 모든 수녀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수녀원에는 새로운 암묵적 규칙이 생겼죠. 누구도 누구를 심판하지 말자. 다들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자. 이 이야기는 위선을 날카롭게 찌르는 이야기예요. 신의 이름으로 엄격한 규율을 외치는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보카치오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이건 중세 교회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청빈과 순결을 외치면서 뒤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성직자들의 모습을요. 자, 다음 이야기는 좀 더 코믹합니다. 문연의 계곡의 한 가난한 여관 이야기예요. 이 여관 주인 부부에게는 아름다운 딸 니콜로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피렌체에서 온 두 명의 젊은이가 이 여관에 묵게 됩니다. 피누치오와 아드리아노. 피누치오는 니콜로사와 이미 눈이 맞은 사이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관이 너무 작아서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관 주인 가족의 침대, 딸의 침대, 그리고 손님들의 침대가 모두 한 방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피누치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니콜로사 옆에 가야 하는데 그는 기회를 노립니다. 한밤중 여관 주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나간 사이 피누치오는 재빨리 주인의 침대를 조금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를 딸의 침대 옆으로 가져갑니다. 여관 주인이 돌아와서 어둠 속에서 침대를 찾는데 옮겨진 걸 모르고 손님 침대에 눕습니다. 근데 거기엔 아드리아노가 있었죠. 여관 주인은 아드리아노를 아들인 줄 알고 자기가 꾼 이상한 꿈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한편 피누치오는 니콜로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일이 끝난 피누치오는 자기 침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실수로 여관 주인 아내의 침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아내에게 말해요. 당신 딸 정말 대단하던데요. 우리가 오늘 밤 6번이나
여관 주인 아내 깜짝 놀랍니다. 뭐? 이 새끼가 내 딸을. 그런데 이 아내도 영리했어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여관 주인에게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여보, 우리 딸이 지금 저 손님이랑. 여관 주인이 벌떡 일어나려고 하자 아내는 재빨리 아드리아노의 침대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아내도 실수로 피노치오가 있던 침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여관 주인은 딸의 침대로 가서 소동을 피우는데 아내가 재빨리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보, 착각이었어요. 제가 꿈을 꾼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여기 잘 자고 있잖아요. 결국 아침이 되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관 주인만 빼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밤을 보낸 거죠. 이 이야기는 속임수와 기지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여관 주인 아내의 순발력이 돋보이죠.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도 한몫 챙기면서 딸도 보호하고 남편도 달랩니다. 보카치오는 여기서 보여줍니다. 삶은 때로 혼란스럽지만 재치 있는 자가 승리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4세기 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해요.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요. 마지막 이야기는 칼란드리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칼란드리노는 데카메론에 여러 번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한마디로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죠.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칼란드리노가 숙모한테 200플로린이라는 큰돈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친구들인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저 돈으로 우리도 좀 놀아야겠는데 그들은 칼란드리노를 속이기 위해 기막힌 계획을 짭니다. 어느 날 브루노가 칼란드리노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야, 칼란드리노. 너 요즘 얼굴이 이상한데 배도 나온 것 같고 혹시 너 임신한 거 아니야? 칼란드리노 깜짝 놀랍니다. 뭐? 남자가 무슨 임신? 아니,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있대. 특히 내가 먹은 음식 중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칼란드리노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배를 만져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은 그를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진찰하더니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임신했어요. 하지만 치료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고급 와인, 상등 닭고기, 특별한 향신료가 필요합니다. 칼란드리노는 겁에 질려서 돈을 꺼냅니다.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이 아기를 없애주세요. 친구들은 그 돈으로 최고급 음식과 술을 사서 며칠 동안 실컷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칼란드리노에게는 이상한 액체를 줍니다. 이걸 3일 동안 마시면 나을 거야. 3일 후 의사가 선언합니다. 축하합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임신이 사라졌어요. 칼란드리노는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나 임신했다가 3일 만에 나왔어. 의사가 대단하더라.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유일하게 아내 테사만이 진실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한참을 화를 내지만 결국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무지와 탐욕의 희극입니다. 칼란드리노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어버려요. 왜냐고요? 그가 너무 무지하고 겁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구들은 그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보카치오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무지한 자는 언제나 속는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은 그 무지함을 즐긴다. 이건 단순히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과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 3가지 이야기. 겉보기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들 같지만 사실 보카치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 위선을 비판합니다. 수녀원 이야기에서 보듯 가장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도 결국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둘째, 재치와 지혜를 찬양합니다. 여관 이야기의 아내처럼 순발력 있는 사람이 위기를 넘깁니다. 셋째, 무지를 경고합니다. 칼란드리노처럼 쉽게 속는 사람은 평생 이용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카치오는 이 모든 걸 웃음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는 무겁게 설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를 웃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만들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야.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재미있어. 제9일은 자유주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하고 더 대담하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죠. 보카치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위선을 벗어던져라. 그리고 웃어라. 다음 시간에는 데카메론의 마지막,
제11 관용과 고귀함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보카치오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AI 문사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